대한민국 이슈의 중심, 국민 라디오, 라디오 뉴스K.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10일 라디오 뉴스K입니다. 전직 대통령의 주권 포기 발언이라며 지난 18대 대통령 선거 기간 내내 새누리당 측이 공세를 퍼부었던 노무현 NLL 포기 주장은 맨 처음 이를 주장한 정문원 새누리당 의원을 벌금 500만 원에 약식 기소하는 선에서 마무리됐습니다. 그러나 법조계에서는 현직 국회의원이 대선을 앞둔 특수한 상황에서 국제외교 관례를 깨고 양국 정상 간의 대화 내용을 불법적으로 누설했음에도 약식 기소에 그친 검찰의 처분을 두고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면죄부라는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를 두고 판사 출신 박범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과 검사 출신 김진태 새누리당 의원 간의 설전이 있었습니다. MBC 라디오 인터뷰 내용 차례로 들어보시겠습니다. 검찰이 결국은 앞뒤가 모순되는 그 결론을 냈는데요. 검찰이 작년에 어떻게 했습니까? 국정원 대선 개입 댓글 사건에 대해서 약 100만 건에 이르는 댓글 사건을 파헤쳤고 그것을 기소했습니다. 예. 그 댓글 사건의 단초가 된 것이 뭡니까? 결국은 국정원 여직원 그 오피스텔에서 문제의 그 사건입니다. 이것을 감금으로 우리 4명의 국회의원들을 이제 약식 기소를 했는데 예. 그 김모라는 그 국정원 여직원이 생명이나 신체에 어떤 위험을 받은 게 전혀 없지 않습니까? 예, 그런 측면에서 이것이 발견되게 된 계기도 그렇고 예. 또 실제적으로 폭력행위든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에 따른 어떤 신체의 어떤 위험성도 크지 않았기 때문에 예. 저는 이것은 그 정문원 의원을 벌금 500만 원으로 같이 하는 것은 정말로 하늘과 땅 사이에 그 차이가 나는 것을 기계적으로 그렇게 맞춘 대단히 형평성을 잃은 그런 수사 결론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짧게 한 번 더 듣겠습니다. 그럼 이와 네네. 관련해서 정식 재판을 청구할 계획 있으신지요? 네, 정식 재판을 청구할 예정이고요. 예. 우리 4명의 의원들에서는 정식 재판 청구할 예정이고 지금 그 정문원 의원에 대해서 구약식하고 나머지 김무성 의원 등에 대해서 무혐의 한 거에 대해서는 예. 지금 이제 검찰, 고등검찰청, 서울고검에 항고 절차가 남아 있고 네. 6월 19일부터 발효가 될 특검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법적 구제 절차를 다 밟아갈 것으로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특검까지 가겠다 하는 말씀이시군요.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아까부터 얘기입니다. 기능적 행위지배요. 예. 이런 게 바로 우리 일반 국민들을 어떻게 보면은 이 혹세 무민하는 겁니다. 이렇게 어려운 법률 이론을 갖다가 억지로 견강부회식을 갖다 대가지고요. 이거는 이런 겁니다. 예. 예를 들어서 어떤 비밀이 있다. 이거를 그 직무를 담당하는 사람이 누설을 했다. 예. 그거를 들은 사람, 지금 들은 사람이 김무성 의원이잖아요. 예. 들은 사람이 그걸 가지고 여기저기 다니면서 얘기하는 거는 죄가 안 되는 거예요. 그건 형법의 일반적인 법리상 그렇게 되는 겁니다. 판례도 다 나와 있고요. 예. 이 법에도 나와 있습니다. 그거는 직무를 담당하는 사람이 했을 때 문제가 되는 거다. 들은 사람이 어디 가서 하는 거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알고 있는 지금 야당 의원은 그걸 다 알면서도 그런데 그거를 말해준 직무 담당자와 들은 사람이 서로 공범으로 하면은 또 죄가 되는 거 아니냐. 예. 이렇게 하는데요. 말을 들은 사람 김무성 의원이 그러면 정문원 의원 보고 또 이런 비밀 있는 거 살짝 가져다가 나한테 좀 줘라 해가지고 그걸 사주했거나 공범으로 했다? 이거는 수사 과정에서 밝혀져야 될 사실관계의 문제인데요. 예. 그거는 입증하기가 쉽지가 않죠. 그런 일이 있다는 거는 우리가 이렇게 상상 속에서나 가능한 얘기지 실제로 검찰 수사를 통해서 이런 정황관계를 확실하게 밝히기는 쉽지 않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쉽지 않은 게 아니라 그런 거는 그냥 이렇게 생각하는 거지 그런 게 있었다는 거는 우리가 있었다고 볼 수가 없는 거고요. 예. 6.4 지방선거가 여야 무승부로 결론나자 7월 재보선은 여야의 피할 수 없는 숙명대결이 됐습니다. 박영선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는 미니 총선으로 불리는 730 재보선과 관련해 지금 여야 모두 물러서기 어려운 낙동강 전투와 같은 선거라고 규정했습니다.
박영선 원내대표는 오늘 CBS 라디오에 나와 이번 재보궐선거를 통해서 새정치민주연합이 확실히 변했다. 변화된 정당이다. 그리고 앞으로 신뢰할 수 있고 수권정당이 될 수 있겠다라는 믿음을 국민들에게 줘야 된다며 이번 재보궐선거 공천은 국민의 시선으로 접근을 해야 하고 또 국민의 신뢰와 지지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인물을 공천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들어보시겠습니다. 이제 재보선 남았어요. 네. 7월 재보선 이제 준비도 하셔야 될 텐데 어떤 공천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저는 이번 재보궐선거를 통해서 새정치연합이 확실히 변했다. 변화된 정당이다. 그리고 앞으로 신뢰할 수 있고 수권 정당이 될 수 있겠구나 하는 믿음을 국민들에게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선거이고요. 예. 어찌 보면 여야 모두 물러서기 어려운 낙동강 전투와 같은 선거라고 저는 그렇게 굉장히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번 그 재보궐선거 공천은 국민의 시선으로 접근을 해야 하고 또 국민의 신뢰와 지지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인물을 공천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난 지방선거에서 전략공천 논란이 당내에 상당히 크게 일었습니다. 이번 재보선 어떨까요? 전략공천 논란 또 있는 건 아닌가요? 저는 이번 재보선에서는요, 전략공천도 필요하면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국민의 시선과 맞을 때, 이제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이번 그 공천을 잘하느냐 못하느냐의 여부가 바로 이제 선거의 승패 여부하고 직결돼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두 명의 화제 당선자를 만나보겠습니다. 김양호 삼척시장 당선자가 당선 이후 원자력 유치협의회 지원 예산 집행 동결을 요청한 가운데 취임식 후 곧바로 주민들을 대상으로 원전 유치 찬반 의견을 묻는 주민투표를 추진할 것으로 보입니다. 김양호 시장 당선자는 7월 1일 취임식 이후 곧바로 시의회의 동의를 얻어 원전 유치에 대한 주민들의 찬반 의견을 묻는 주민투표를 추진하고 이 결과를 토대로 정부를 설득하도록 할 계획이라며 취임식 후 곧바로 관련 업무가 추진될 수 있도록 11일부터 예정돼 있는 인수위원회에서부터 직접 챙기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산업통상부는 삼척시가 반대하더라도 원전 정책을 포기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어제 국민라디오의 이강윤의 오늘에서 밝힌 말입니다. 이 주민 여론 수렴 어떻게 해나가실 생각이세요? 보통 큰 싸움이 아닐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가 지금 원전 유치 과정에서 삼척 시민들이 찬반으로 나눠져서 지금 갈등의 골이 상당히 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치유하는 방법이 저는 봐서는 주민투표밖에 없다. 그리고 주민투표한 결과를 가지고 서로 승복하기로 그렇게 하면 이 치유가 가능하지 않겠느냐. 그리고 또 그 주민투표를 가지고 그 정당한 결과를 가지고 대정부를 설득할 그럴 예정입니다. 우리 삼척 시민들의 뜻이 이렇습니다. 이걸 정부에서 받아주십시오. 왜냐하면 원전 유치의 제1번이 주민 수용성이 아닙니까? 그렇죠. 삼척 시민들이 원하지 않는 이 핵발전소 이제는 처리시켜 주십시오. 이렇게 제가 설득하려고 합니다. 중저준위 핵폐기물장을 어디 설치할 것인가를 놓고 주민투표를 해서 정한 선례는 있죠. 그래서 지금 그렇습니다. 경주에다 했는데 이번에는 그와 똑같은 방법으로 유치는 했지만 2년 전에 주민들 많은 찬성으로 유치는 했지만 지금 여러 가지 상황이 주민들이 찬성이 아닙니다. 김대수 시장님의 알겠습니다. 그건 독단으로 한 거지 주민들의 뜻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게 민주성도 상실했을 뿐더러 민주적인 절차를 완전히 상실한 그런 겁니다. 그 부분만 나오면 아주 강조를 하시는 그 심리 충분히 알겠습니다. 국민TV가 지방선거 당선자 중 화제 인물 한 사람을 만나봤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에서 서울시 의원 비례대표 후보 2번을 받아 당선된 김진철 당선자입니다. 17년 동안 망원시장에서 두부를 팔았던 김진철 당선자는 대형마트 반대운동을 통해 정치 무대에까지 뛰어들게 됐습니다. 정치인이 된 두부장수 김진철 당선자는 무슨 일을 하고 싶은 것인지 곽보아 뉴스PD가 들어봤습니다. 사실 저는 관심이 없었어요. 처음에 제가 가게에 들어왔을 때는 나름 내가 노력하면 벌어먹고 살았거든요. 그때는 아이도 어렸고 사실 돈 들어갈 때도 많지 않았고 그냥 여기 시장에서 벌어서 그냥 먹고 살만 했어요. 근데 한 2008년도 그쯤부터
이제 매출이 점차 이렇게 떨어지는 거예요. 그게 왜 그런가 했더니 처음에는 몰랐어요. 대형마트 때문인지도 몰랐어요. 근데 대형마트하고 SSM마트가 골목골목에 아주 침투를 하더니 이게 이것 때문이구나. 그런 와중에서도 힘들면서도 버텨왔는데 합정동에 큰 대형마트가 들어온다고 하니 망원시장이 이거 큰일 났다. 새정치민주연합에 을지로위원회가 있었어요. 그 을지로위원회에서 이번에 서울시 의회에 그 상인들의 목소리를 시의회에서 한번 담아내보자. 그런 취지로 저를 추천을 하게 된 거죠. 그 홈플러스 자리에 그 익스프레스가 망원역에 있는 익스프레스가 쫓겨난 자리에 오렌지 마트라고 들어왔어요. 그것도 상당히 큰 마트인데 똑같은 자리에 들어온 거예요. 그 자리는 좀 다른 종목이 들어와서 이런 골목 상권을 좀 우리가 보호하는 싸움을 했었는데 거기에 취지에 걸맞는 품목이 들어왔어야 되는데 그게 좀 안 들어온 게 아쉽기는 하고요. 그래서 자꾸 규제 완화 정책을 자꾸 쓰고 있어요. 그래 어렵게 만들어 놓은 규제들을 자꾸 없애려고 해요. 지금 그런 조그마한 울타리들이 자꾸 마련이 돼서 상인들이 보호가 돼야 되는데 그 보호하려는 거를 자꾸 없애려고 하거든요. 이런 착한 규제는 필요하거든요. 근데 이것도 나쁜 규제라고 자꾸 대기업 편 입장에서 자꾸 그냥 묻어서 없애려고 그래요. 근데 그건 아니라고 봐요. 돈 있는 사람들은 그 돈 없는 사람들하고 경쟁이 올바르게 되질 않거든요. 그러려면 제도적으로 이런 그 규제를 통해서 이 힘없는 사람들을 도와줘야 되거든요. 지금도 아직 시의원이라기보다는 제가 상인이라는 말에 더 가까워요. 일단 제일 중요한 건 상인들을 위한 의정활동에 제일 치우치고 싶고요. 그 다음에 제가 소아마비 장애인이에요. 그래서 좀 여유분이 남는다면 저기 장애인 복지 쪽에도 조금 관심을 갖고 의정활동을 하고 싶습니다. 제가 사실 배움이 너무 짧잖아요. 그래서 걱정도 많이 되는데 그거를 극복할 수 있는 길은 저는 저 혼자만의 힘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제 뒤에는 서울시에 지금 한 220여 개 시장이 있어요. 그 다음에 또 골목골목에 소상공인들이 있거든요. 이분들이 다 내 뒤에 서 있다 생각을 해요. 아마 제 힘보다 그 힘이 훨씬 크지 않을까. 그래서 절대 제가 꿀리지 않고 의정 생활은 할 수 있을 것 같다. 왜 그분들이 다 도와줄 테니까. 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교육감 선거에 출마했다가 낙선한 조전혁 전 새누리당 의원이 파산 위기에 몰린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조 전 의원은 오늘자 조선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전교조 명단 공개에 따른 법원의 배상 판결과 관련해 솔직히 갚을 방법이 없다. 유일한 방법은 개인 파산 신청을 하는 것밖에 없다고 토로했습니다. 서울의 지금 기온은 26.5도, 습도는 58%입니다. 이상으로 라디오 뉴스 K를 마칩니다. 아나운서 정승조였습니다. 국민라디오